자, 정교시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거는 강의실 한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설치 파일. 설치 파일은 확장자가 EX2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거는 압축 파일 형태의 확장자예요. 좀 다르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요,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라는 폴더에 들어가면은, 왜 우리 윈도우 키면 이제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하는 사용자별로 폴더가 부여돼요. 여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 .vs 코드라고 하는 폴더 안에 모든 설정 사항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폴더를 날리지 않는 이상은 프로그램 자체는 지웠다 깔아도 계속 이어져요. 이 폴더를 날리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도 설정 사항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폴더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여러 번 깔았다 지웠다 해도 누군가랑 학원에서는 이 폴더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압축 형태를 받은 거잖아요. 자, 아까 각자 개인 폴더 만들어 놓으셨죠? 그 개인 폴더 안에다가 똑같이 압축 파일 옮겨 놓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얘도 압축을 해제하세요. 원본은 보관하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압축 해제된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안에,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직접 만드세요. 자, 이 데이터라는 폴더를 안 만들면 이걸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code.exe 파일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지 않게 되면은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설정 폴더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더 있죠. 사용자 폴더 안에 .vs 코드. 걔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를 안 만들면은 설치한 거나 압축한 거나 똑같은 프로그램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면은 얘는 모든 설정 사항을 이 안으로 격리시켜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된 거랑 완전히 독립적인 환경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각자 개인 폴더 안에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부러 이 안을 뒤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강의실 환경에서만, 강의실 안에서만. 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저는 제 외장하드거든요. 외장하드 일부러 좀 돈 좀 들여서 좀 빠르고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얘만 들고 다녀요. 어딜 가든. 왜냐면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강의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강의실마다 깔아놓기가 좀 귀찮아서 아예 저는 외장하드 이거 하나 들고 다녀요. USB는 안 돼요. USB는 느려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 해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code.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한번 열어보세요. 네, 그러면 처음 실행하시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처음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어예요. 지금으로서.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코딩용 프로그램들이 요즘 트렌드가 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확장팩을 막 깔아 넣을 수 있어요. 확장팩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걸 흔히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확장팩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 확장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요. 여기 왼쪽의 아이콘 중에 이 퍼즐 조각처럼 생긴. 저는 지금 업데이트할 게 있다고 숫자가 떴는데 여러분들은 숫자 없을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생긴 여기가 확장팩을 검색해서 설치하는 메뉴입니다. 뭐가 좀 많네요. 잠시만요. 네, 저도 환경 초기화 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초기화 좀 시킬게요. 자, 이 상태가 이제 초기화 상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한글 윈도우에 깔린 거니까 스스로 언어를 감지해서 한글 언어팩을 여기 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기 익스텐션스에서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코리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한국어 언어팩이 나오거든요. 요거 여기서 이제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설치가 되면은 그 적용을 위해서 재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측 하단에 팝업으로 물어보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프로그램이 재가동이 되면서 이제 한글팩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놓쳤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재시작하겠냐고 물어보는 팝업 창을 놓쳤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P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이게 명령어 창이에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콘피규러 디스플레이 랭귀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창을 앞으로 종종 쓸 테니까 컨트롤 쉬프트 P 단축키는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뭐 어디 딱히 선택하실 건 없고요. 컨트롤 쉬프트 P를 3개를 동시에 누르세요. 잠시만요. 자, 어쨌건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언어 선택할 수 있고요. 한국어 선택하시면은 한국어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제 재시작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리스타트 누르면은 이제 한글판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단톡방에 드린 교환은 내일 진행할 것까지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사용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파일 단위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작업을 하려면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작업 폴더를 얘한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절대 파일을 직접 여기다 끌어놓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한테 작업 폴더라 함은 과목 단위의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요 HTML, CSS 폴더를 이 폴더를 여기서 왼쪽에 폴더 열기 누르시거나 이 왼쪽 영역은요 요 아이콘 누르면은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공간이 좀 좁다 하시면 닫아놓고 쓰실 때도 있어요. 요 폴더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파일 메뉴 밑에서 폴더 열기를 누르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요 왼쪽 영역 말고 중앙 영역에다가 폴더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폴더 안에 내용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아무래도 이제 코딩 전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 파일은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럼 이제 요 실습 자료 폴더는 없다라고 요 안에 요 내용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원별로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 폴더. 이제 우리가 작성할 소스 코드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방법 1. 파일이 만들어질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한다. 폴더를 마우스, 제가 실습 자료랑 PDF 파일은 없는 셈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원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한다. 만약에 폴더 만들고 싶으면 밑에 거 누르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등장하면서 파일 이름을 입력해 달라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 폴더 안에
파일을 생성하시려면은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선택하시고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확장자를 꼭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코딩용 프로그램들이요, 전부 다 파일 확장자에 반응해서 어떤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확장자가 잘못되면은 소스 코딩을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의 기능을 하나도 못 누려요. 확장자를 꼭 기입을 하셔야 하고요. 방법 2, 그냥 컨트롤 N. 컨트롤 N이요, U의 약자예요. 컨트롤 N 딱 누르시면은 빈 탭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내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자, 뭐 이렇게 작성해봐야 그 컬러 기능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저장도 안 돼 있고 확장자도 없어요.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면 무조건 컨트롤 S를 그 다음에 누르세요. 컨트롤 S는 저장이죠.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반드시 어디인가 저장을 하세요. 확장자 꼭 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건 컨트롤 N을 누르건 반드시 파일을 확장자 포함된 형태로 일단 저장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왜 코드 작성하는데 색깔이 다 하얗게 나오나요? 보시면 다 저장이 안 돼 있으시거나 확장자를 안 넣으신 경우예요. 자, 요만큼이 지금 HTML하고 CSS를 공부하는 동안 살펴볼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원별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단원별 폴더 안에 전부 다 제가 실습 자료라고 돼 있는 이미지 파일과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랑 그 다음에 교환에 대한 PDF는 이렇게 포함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파일의 이름은 실습 자료 폴더에 있는 애들이랑 이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확장자만 HTML로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규칙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여기 실습 자료 폴더 안에 보시면은 그림 파일이 들어있잖아요. 요대로 똑같이 파일 이름 만드시되 확장자만 HTML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 위치를 어디다 놓는지는 여러분들 사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왕이면은 실습 자료는 제가 드리는 파일은 얘네들끼리 모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거는 그 바깥에서 하시는 게 파일이 안 섞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작업을 하시는 건 실제로 윈도우 폴더 창에서 작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윈도우 폴더 창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폴더에서 새 폴더를 막 만들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바로 반영이 돼요. 윈도우 폴더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이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을 바꿨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름 똑같이 바뀌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웠다 라고 하면 똑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이 화면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윈도우 폴더랑 똑같은 거예요. 이 윈도우 폴더 우리가 보통 탐색기라고 부르잖아요. 얘도 이름 탐색기예요. 같은 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종류이건 간에 코드라고 불리우는 애들은요,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랑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기억을 해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성 규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외운다라고 얘기하죠.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제가 좀 깊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이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딩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실 때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는 인문학이에요. 인간은 왜 태어났나? 우주는 왜 생겨났을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건 공학이잖아요. 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코드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실 바에는 비슷한 유형의 예제를 여러 개 접하셔서 공통점을 자꾸 끌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원리보다 현상에 집중하세요. 그 현상들이 모여서 다른 현상의 원리가 돼요. 외우란 얘기를 되게 고급지게 했습니다. 자, 코드 규칙입니다. 아이고, 새로 고침을 눌러버렸네요. 자, 코드 규칙이에요. 1번. 맨 첫 줄에는요, 괄호 안에 느낌표, 독타입, HTML에 대한 구문이 들어가요. 이 웹페이지를요, 보통 도큐멘트라고 해요. 웹 문서잖아요. 그래서 문서의 종류는 HTML이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DTD 선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제 HTML5라고 인식을 해요.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저도 다 까먹고 못 외우는데요. 불과 4, 5년 전쯤에는 이런 걸 외워서 썼어요. 이렇게 길었어요. 이랬던 애들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HTML은 항상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 HTML이란 태그로 시작하고요. 맨 끝에 HTML이라는 영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주 언어는 한국어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웹페이지 코드의 영역이다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헤드라고 하는 영역과 바디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헤드는 페이지의 특성을 설정해요.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에 노출될 검색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디자인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정이에요, 설정. 그리고 바디 영역은요, 웹브라우저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 헤드 영역 안은 한번 틀을 잡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경사항이 거의 없어요.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해요. 근데 바디 영역은 페이지 똑같이 생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 먼저 느낌표 족타입 HTML은 영어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HTML이라고 작성하시고 HTML 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닫는 거는 도와줄 거예요. 여기를 타이핑 하시면은 오른쪽에 닫히는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 또 줄 바꿔서 바디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요. 대체로 HTML은요 포함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역 안에는 이렇게 일정량 이렇게 들여쓰기를 수행을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탭키로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 제가 랭 속성 안 넣었죠? 네, 요거는 지금 같이 작성하시죠.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면 이제 약간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생각보다 글씨가 되게 작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씨가 좀 되게 작아요. 그렇죠?
자, 프로그램 왼쪽 하단 구석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신 다음에 설정이란 메뉴를 누르시면 영문 버전이신 경우는 세팅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느낌표입니다. 컨트롤 쉼표입니다. 그러면요, 이 폰트 사이즈, 이게 글자 크기예요. 요거 숫자 값을 원하시는 수치 값으로 바꾸세요. 따로 저장 버튼 없어요. 입력하신 다음에 코드 한번 열어보고, 또 입력하신 다음에 코드 한번 열어보고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수치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확대 축소예요. 네, 글자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다 커져요. 왼쪽에 있는 요 파일 탐색기 영역도 같이 커지니까 요거는 적당히 원하시는 수치 값으로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영역 보면은 이게 뭐가 폴더 안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좀 알아보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폴더 포함 관계가 되게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게 좀 들여쓰기 간격이라도 좀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촉박해서요. 자, 다시 한번 익스텐션으로 갈게요. 얘가 각종 테마를 또 깔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콘이라고 검색하시면 각종 아이콘 테마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설치하는 거는 그냥 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입맛에 맞는 거 까시면 돼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예요. 얘가 지금 23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대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유튜버 중에 그 노마드 코더라는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니콜라스라고 하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코딩 유튜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지 이거 쓴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자, 요것도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아이콘 쓰실래요? 라고 이렇게 또 떠요.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 이것도 놓쳤는데요 라고 하시면 잘못 눌러서 저 화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자, 설정에서 테마 밑에 파일 아이콘 테마, 요거를 선택하시면 아이콘 선택하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키 이렇게 바꿔가시면은 왼쪽에 여기 트리 영역 방향키 바꿔가면서 왼쪽 트리 영역 보시면 점점 바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설치한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를 선택하면은 폴더 아이콘도 바뀌고 파일 모양 아이콘도 바뀌어요. 자, 요번 것이 마지막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요. 다시 톱니 안에 테마 안에 색 테마를 선택하시면
이 전반적인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봤을 때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빔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밝은 테마를 쓸 겁니다. 이게 그래도 보시기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어두운 종류의 색깔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VS 코드 테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몇 종 추천 뭐 이렇게 써놓는 애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쓱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스크린샷 같이 올려놔요. 쭉 보시다가 요 색깔 좀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 드라큘라 오피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이름으로 익스텐션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익스텐션에서 드라큘라 오피셜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비슷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대부분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설치하시고 다시 테마 걸리시면 색상 분위기가 바뀌어요. 마음에 드는 거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개 깔아놓고 그날그날 바꿔요. 하나의 재미 요소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우리가 웹페이지 기본 구조 여기까지만 봤잖아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시에는 조금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시에 뵐게요.